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서원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본 학부의 구성과 각 전공별 무엇을 배우는지, 졸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는 미디어 컨텐츠 학부란 이름으로 멀티미디어 전공과 영상 미디어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 이야기하는 멀티미디어 전공과 영상 미디어 전공은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을 끝나고 나면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멀티미디어 전공과 영상 미디어 전공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취업 분야가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맞는 전공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전공은 기본적으로 웹, 모바일 또는 키오스크와 같은 그 화면 또는 UI, UX 디자인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기 위한 웹 퍼블리시와 모바일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게임 개발, 요즘 한 이슈로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한 XR, VR, AR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퍼블리시 해보는 그런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 학부의 영상 미디어 전공은 모션 디자인 영상과 3D 모델링 또는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3D 콘텐츠 제작, 또한 영상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를 편집하는 기술과 디자인하는 기술, 기획하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전공이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기획과 설계, 디자인, 그리고 실제 제작이라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전공이 좋고 영상 미디어가 좋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학과 모임들이 있는데요. 학과 모임은 취창업 동아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앱팜이나 유캣, 필라멘트, 에드와 같은 창업 동아리 또는 여러분들이 기술 또는 여러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걸 필요로 한다면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시면 돼요. 그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는 또는 학부에서는 뭘 하냐면 지도 교수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교수님과 1, 2, 3, 4학년 전 과정을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 참여와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 창업 유망팀이라고 하는 U300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 규모의 대회이며 우리 학부가 거기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전원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이음 ICT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요. 이거는 정보통신 대연합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료비도 쓸 수 있고요. 논문 발표라든지 출장 이런 때 할 때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충북에서도 VR, AR 공모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의 공모전에 우수작으로 선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졸업 후에 우수한 포트폴리오, 경력들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이런 공모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좀 더 대학 생활에 유익한 시간으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뭐를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지? 뭐는 꼭 들어야 되지? 아, 저건 들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고등학교의 생활하고 좀 달라진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학년에 들어야 될 필수와 2학년 때 들어야 할 필수, 3학년, 4학년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공 필수라는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 그리고 우리 학부에서는 졸업 작품이라고 하는 졸업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공 필수는 각 영상이든 멀티미디어든 필수적으로 들어야만이 졸업되는 학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30 학점이라는 거를 그 4년 동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전공 필수 과목은 각 학년마다 정해져 있고요.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선택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양이라고 해서 교양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요. 이 교양 필수와 선택은 학교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을 4가지 영역 정도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매 학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졸업작품입니다. 저희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서는 졸업작품을 하는데요. 개인별 프로젝트와 팀별 프로젝트로 해서 아주 자유주제로 여러분들이 졸업작품을 만들고 졸업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이 졸업 전시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졸업할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디어 콘텐츠 학부의 실습과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실습과 장비들이 있는데요. 저희 그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서는 현재 일자연관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이 수업을 하고요. 교양은 미래창조관이나 이런 데서 교양이 개설되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실습실은 504, 501호 5층과 3층으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 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융복학 기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습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1인 미디어 방송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그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홀로그램 실습 장비도 있고요. 또한 그 3D 모델링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360도 포토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건 아바타 제작이나 자기네 몸을 전신 스캐너를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아바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스키와 같은 머신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실습, 여러분들의 작품이 좀 더 풍성해지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지금까지 많이 활동한 모습인데요. 이 VR존이라고 해서 VR 머신을 타고 실질적으로 뭐 청룡열차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역시 수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실에서도 많은 그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여러분들 졸업 작품을 할 때도 여기서 실적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된다면은 4학년에서 졸업작품 전시회를 하는데요. 이거는 졸업작품 전시회는 미래창조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필요하면 수동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많은 커리큘럼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학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이제는 각 전공별로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걸 배우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전공입니다. 멀티미디어 전공은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 웹 이런 쪽에 대해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멀티미디어 전공과 영상 전공이 구분 없이 공통으로 된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이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학년, 이제 1학년에서 마지막 한 12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공을 선택하라고 이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멀티미디어 전공이 더 좋다. 아니면 나는 영상 전공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교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합니다. 왜? 영상이 됐던 멀티미디어가 됐던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이 같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사용하는 컨텐츠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모두 필요한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 멀티미디어 전공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 이거지. 그래서 2학년 때는 전공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됐다고 하면은 다음은 그림과 보는 것 같이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 과목들입니다. 이게 전공이 선택이 있고 필수로 되어 있고요. 1학기와 2학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3학년 때는 현장 실무에 맞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 실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학년 때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현장 실무 프로젝트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해서 프로젝트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전공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먼저 웹 UI, UX 기획 및 설계를 배우는 겁니다. 웹? 아,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홈페이지도 그냥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자들이 쉽게 클릭을 할 수 있고 보기 좋아야 되고 그냥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표현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제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은 기업의 홍보 또는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하고 이쁘게 또는 잘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UX, UI, 기획 설계 과정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모바일입니다. 웹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iOS에 해당하는 이 폰들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지 가로 세로 크기에 맞춰서 보여주는 이런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화면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화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화면 크기에 맞춰서 역시 화면을 디자인하고 기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해서 기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폼을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의 졸업한 선배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요. 현재 이런 부분은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하시면 이 부분에도 충분히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응형 웹입니다. 반응형 웹,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반응형 웹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PC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페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가 PC에서 보는 화면과 사실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페이지를 만들더라도 프로그램 상에서 그 어떤 부분으로 표시할지 현재 접속된 게 PC인지 아니면 모바일 폰인지를 구분에 따라서 이미지를 따로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면 크기가 작아져도 그에 맞춰서 다시 리드로잉, 리배치, 리구조화, 다시 구조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프로그램 상에서 실제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TV 분야입니다. 스마트 TV는 요즘 이제 스마트 TV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TV 안에 다 OS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OS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UI, UX도 역시 제작이 필요한 거죠. 그때 UI, UX 설계, 디자인 또는 개발까지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또 배워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으로써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워치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 밴드 이런 데 보는 화면이 작은 화면이지만 여기에 들어간 디자인도 또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를 배우게 되고 설계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브랜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디자인 과목이 있어가지고 브랜드마다의 어떤 색, 이런 부분이 명시성, 이런 부분이 다 보이죠? 이런 그 색에 대한 조합,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도 역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점이나 백화점에 가보시면 키오스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키오스크를 직접 만든다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의 화면을 사용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터치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을까? 이런 부분에 화면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선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키오스크만 전문적으로 해서 이쪽 분야에 취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분야별 모든 과정은 퍼블리시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퍼블리시라는 게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상품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만든 작품을 실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끔 런칭한다, 릴리즈한다, 아니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게임을 실제 이제 공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용화해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하려면 필요한 게 기획, 설계,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거를 웹에다 올리려면 약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과목부터는 뭐가 돼 있냐면 HTML,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기본적인 언어거든요. 이 언어를 이용해서 퍼블리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아,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아, 기획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설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을 배웠다면 2학년 때는 실제 만들어 보는 거죠. 3학년 때는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그거를 실제 가져다가 만들어 볼 거고요. 4학년 때는 기존 거에 있는 거를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롭게 기획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만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퍼블리시 또는 기획, 설계,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멀티미디어 전공이 하게 되면은 그 직무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직무 능력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마케팅 브랜드 제작자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수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거를. 또는 기존에 있는 상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옥션이나 뭐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옥션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 아, 나는 여기다 뭐 카드 기능을 넣는다든지 나는 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한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제작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이게 과정에서는 어렵게 보이지만 이거는 현재 기업들은 자기 그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 아주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고요. 또한 경험을 중심으로 사용성을 고려해 노력을, 능력을 갖춘 스마트 디자이너, 스마트폰 기기부터 해서 스마트한 디자이너들도 또 양성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웹 및 모바일 기획 및 디자인이 된 콘텐츠를 실제 퍼블리시를 해야 되거든요. 런칭 또는 출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개발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까지
앞에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까지 포함한 이 네 가지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라면 현업에서는 없어서 못 데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오셔가지고 신입으로 오다 신입생 1학년이니까 벌써부터 막 졸업 취업 걱정해야 되냐?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그 긴장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 학부에 이 전공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걱정은 약간은 있으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그게 대학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학부 공부를 다 끝냈어요. 이제는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냐 이거죠. 대부분들을 보면은 디지털 에이전시,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웹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놓은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고요,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특정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이런 디지털 에이전시에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과 오픈 마케팅, 쇼핑몰 업체.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상품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이 버추얼 또는 비주얼 디자이너 이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부에서도 역시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개발자 하면은 진짜 하드 코딩을 해서 여러 개 만드는 과정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개발도 사실은 여러분들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와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업 과정에서 듣게 되겠는데 서버라는 과정이 있는데 프론트 엔드 결론 화면에 보여주는 화면 디자인과 기획, 설계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퍼블리셔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자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2학년이 되면 지금 현 2학년 학생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은 유니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게임 엔진에는 언리얼하고 유니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게임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성 게임은 게임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게임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능성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쪽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퍼블리시까지 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ICT 관련 업체에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어떤 분야?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취업한 학생들인데요. 대부분이 PM 프로젝트 매니저 이렇게 가셨어요. 그다음에 브랜딩 마케팅 제작자를 하셨고요. 한 분은 스마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멀티미디어 전 분야의 신미성과 사용성을 담당한 중심 역할자라고 하는데요. 뭐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UI, UX도 만들고요. 화면도 디자인하고 약간의 퍼블리시까지 하는 능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또한 퍼블리셔 개발자로도 가셔가지고 컨텐츠에 대해서 웹 표준, 웹 표준이 뭐예요? 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화를 만들고 접근성을 분석해보는 분석자로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분야로 4학년이 되면 바로 취업이 됩니다. 네, 영상 미디어 전공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미디어 전공의 교육 과정은 1학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미디어 컨텐츠 저희 교육 과정, 공통 과정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미디어 전공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2학년 때는 기초적인 영상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컨텐츠에 들어갈 디자인 아트워크, 소스 작업, 그리고 모션 그래픽, 영상 스토리텔링의 수업을 들으시고요. 3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미디어에 실습을 들어가시게 돼요. 촬영하고 또 3D 관련된 프로그램을 배워서 3D로 작업을 하시고
또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스튜디오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디렉팅 스튜디오로 본격적인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배우셨던 1, 2, 3학년 때 배우셨던 그런 과정들을 종합해서 4학년에 졸업 작품을 만드시게 돼요. 창업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영상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졸업 작품을 하시고 그걸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요 학습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 컨텐츠 분야입니다. 영상 컨텐츠 분야는 처음에 디자인을 기획하고 또 그걸 디자인해서 마지막 편집하는 작업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돼요. 여러 가지 소스 2D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소스나 3D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소스들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작업이 영상 컨텐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그래픽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아주 핫 이슈인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바로 3D 그래픽이 근간이 되는 작업입니다. 이 3D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에 들어가는 비주얼 이펙트, 영화에 들어가는 비주얼 이펙트, 그리고 메타버스의 3D 에셋들을 작업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감형 컨텐츠 분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메타버스의 엔진을 개발하시게 돼요. 주로는 이제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유니티와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AR, VR 컨텐츠도 또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만들어 보는 과정이 바로 실감형 컨텐츠 분야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 4년의 과정을 쭉 이어서 나가시게 되면 어떠한 직무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바로 설명드릴 4가지 직무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영상 모션과 3D를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영상 편집 디자이너,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과 방송 매체를 운영을 하는 영상 컨텐츠 전문가, 그리고 미디어 영상 컨텐츠를 매체별로 브랜딩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자, 마지막으로 게임 컨텐츠나 가상 공간을 확장시키는 메타버스 제작자, 이렇게 4가지의 직무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갖추고 그러한 직무 능력을 갖추시게 됐다면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든 회사들에 다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대표적으로 방송이나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회사, 그리고 게임 제작 회사, 온라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뉴미디어 광고 제작 회사나 인터랙티브 미디어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을 하는 회사들로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영상을 연출하거나 제작, 혹은 특수효과 아티스트나 3D 그래픽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하시는 분들, 엔진 개발,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그런 자리로, 회사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모션 그래픽 제작자, 포스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프로덕션의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든지 광고를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래픽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모션 그래픽 제작자, 혹은 3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의 스페셜 이펙트, 광고에 들어가는 그런 것, 3D 그래픽이라든지 게임 개발하고 그다음 영상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3D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그래픽 제작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키워드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기획하고 또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아바타라든지 그런 배경들을 설계해서 AR, VR 기반으로 실감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실감 미디어 제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또 영상 컨텐츠를 또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코디네이팅,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이 클라이언트들과 어떻게 이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 영상 컨텐츠를 이끌어 나갈지, 각종 리서치와 컨텐츠를 기획하는 영상 컨텐츠 기획자가 또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쭉 설명드린 그런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프로즌, 겨울왕국을 만든 픽사라든지 너무나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소니 픽처스도 아실 거고, 그럼 드림웍스,
이거 뭐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지만 또 해외에 굉장히 사실 큰 회사인데요. 뭐 디지털 도메인이라든지 프레임스토어나 MPC 등의 영화나 이 포스트 프로덕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눈을 돌려서 여러분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4년 과정에 걸쳐서 만드신다면 충분히 지원해 보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로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를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저희는 모션 그래픽 전문가, 2D나 3D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타이포그래피나 뭐 색채라든지 공간감이나 그런 것들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모션 그래픽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그래픽 전문가를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3D 그래픽 분야의 모델러라든지 애니메이터나 라이팅 합성 작업하는 혹은 3D 모션 그래픽이나 프로모션 영상 작업, 영화나 드라마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3D 그래픽 전문가를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 컨텐츠 기획자입니다. 영상 컨텐츠를 또 기획하고 제작하고 코디네이팅하고 또 리서치하고 컨텐츠를 기획하는 영상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제작자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컨텐츠를 개발해서 또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기획해서 디자인하고 실제로 또 만들어보고 설계하는 이 AR, VR 기반의 실감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메타버스 제작자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질라웃 디자인 맵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22학년도 미디어 컨텐츠 학부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